제가 시장 선거에 당선될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랐죠.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정면 대응을 해가지고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철도 문제입니다. 공항에 관한 문제는 부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한 부산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의 다양한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책들이 공개가 됐고 또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큰 상황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에 닥쳐있는 현안에 대한 해법들 그리고 부산시정에 대한 철학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김현정 기자도 자리에 있습니다. 자, 김현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님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먼저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즐거운 새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벌써 제가 시장으로 취임을 한 지 6개월하고도 한 달이 벌써 넘은 그런 그렇죠. 시간입니다. 정말 제가 시장 선거에 당선될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랐죠. 이 시민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기대는 높고 변화되는 속도는 낮고 하는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시민이 행복한 동부와 해양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폭풍 같은 7개월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에게는 네.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갈등 사례, 그다음에 미결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BRT 문제라든지 오페라 하우스에 그렇죠.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부산국제영화제, 뭐 형제복지원 등등 뭐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미결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10년, 20년이 돼도 풀리지 않았던 사안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적인 것은 이 경계가 없는 협력,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네. 우선 이 지역적으로 볼 적에 부울경 지역이 과거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을 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시도지사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 이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결을 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산 안에서도 여야를 초월하여 항상 협력해서 부산의 문제를 풀어나갔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의 자세를 계속 공고히 하면서 부산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쳤다는 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네. 그야말로 우리가 의식주에 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네. 그리고 이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시, 뭐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동부와 해양수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 키우고 이 보육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3시 반이면 문을 닫던 것을 7시 반까지 하게 만들었다. 종일반 운영. 했고 그리고 이 차등 보육료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이 보육료에 차이가 났죠.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모두 시에서 부담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여건하에서 아이를 키우고 보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등 이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80km의 이런 그 갈매길을 만드는 이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다양한 것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편의를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산 전체를 본다면은 뭐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양극화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도 그 도시 재개조, 대개조 프로젝트도 나와갔잖아요. 프로젝트를 또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 부산 신안 고속도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호조가 있었고 또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 대심도는 민자 적격성 사업으로 결정이 나면서 정말 더 대개조가 추진력을 얻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발전은 그 동부산과 그 동부산이라고 하면은 주로 해운대 쪽이죠. 네네. 여기는 이제 관광과 정보의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서부산은 생산과 물류겠죠. 의 중심으로 발전돼서 양날개의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 사이 원도심 지역이 워낙 아주 침체해 왔습니다. 이 원도심이란 것은 일종 양날개의 몸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몸통이 오랫동안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양날개도 이게 날아가기가 힘들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몸통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도심 대개조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원도심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철도 문제입니다. 이 도심을 개조를 하려고 해도 이 철도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개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철도를 개조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산역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북항 재개발 지역이죠. 이 통합 개발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북항에서 2030 엑스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철도가 철도 중에서 이 범천동에 그 이 차량 정비창을 외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 부산진에서 구포역까지 직선화 시키는 겁니다. 터널로 직선화시킴으로써 이 철도 용지 약 50만 평을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공유할 수 있는 토지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데타워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수직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갖다가 높이 세워놨다. 이거를 수직공원으로 만들어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래서 저층부에는 문화체험시설과 같은 이런 키즈파크 같은 것이 들어서고 중층부에는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또 고층부에는 전망대와 어울러서 이 수목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롯데의 수직 공원을 중심으로 이 지역 일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연결되면서 이 원도심 지역이 완전히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예타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사상에서부터 해운대까지를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이 지하 고속도로, 대심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이 서부산권과 이 동부산권을 연결하는 아주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부선 지역에 이번에 예타로 선정된 이 신항에서부터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 서부산권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는 이 센텀에서부터 만덕까지의 그 대심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부산은 그야말로 이런 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정말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명명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 논란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됐는데 다시 또 논란이 이제 불붙고 있습니다. 부울경 모든 주민들이 열망하는 동남권 신공항. 국토부에 뭐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일단은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시장님께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최초 사례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9월에 그 취임하시고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 자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공동 합의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지난달에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 불가 공동 입장문을 공동으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부산 지역 민주당 5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힘을 실어주는 기자회견까지 펼치면서 이제 총리실에서 응답하라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공항에 관한 문제는 부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이 부울경 지역의 이 어떤 그 암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물류 기능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24시간 안전한 국제 공항을 만드는 문제는 정말 필요한 문제이죠. 제1차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또 전 정권에서 결정된 김해 신공항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30여 명의 이 공항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추진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들자면 첫째로 이 소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보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약 10배 정도의 소음구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활주로에 대한 이 착륙의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산이 3개가 있는데 그 산을 깎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검증단의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환경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활주로를 조그마한 활주로입니다. 3.2km의 활주로도 억지로 만드는데 그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강천이라고 하는 서낙동강의 줄기를 완전히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서낙동강의 유로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거기는 이 철새 도로지로서 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거 20년 전부터 한 10년 동안에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동남권의 신공항으로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 지난 정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그 김해공항 확장하면 된다고 거꾸로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 신공항 같은 곳으로 공항을 새로 만들게 되면 지금 얘기한 모든 문제들을 다 단칼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해공항이 지금 현재 6조 7조 하는데 여기에 이 산을 깎고 하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10조가 넘는 돈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는 가덕 신공항을 비롯한 제3의 이 공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인 것이 또 지역적 갈등이 또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3개 도지사들 모두 이제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 경북까지도 정부 자원금이 들어온다면 K2공항을 이전해 준다면 우리도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갈등 부분에서도 참 청신호, 긍정적 시그널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전혀 여건이 달라졌죠. 그렇죠. 과거에는 1대4였습니다. 부산만 신공항이었고 네. 다른 데는 전부 반대였습니다. 한데 지금은 대구 경북 쪽이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통합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그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반대했던 경남이나 울산은 지금 같이 손을 잡고 이 작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토부와의 대화보다는 오히려 총리실로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격상시켜 가지고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공항이라는 게 당장 확장이 필요하니까 확장하자라는 임시적인 처방보다는 100년 뒤를 또 내다봐야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 쪽으로 좀 들어가 보죠.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사실 시 조직 자체에도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 조직이 네. 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조직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을까 싶을 네. 정도로 또 조직명 네이밍도 굉장히 신선한 네이밍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도시 외교과 그리고 메시지 기획팀 지금 뭐 또 함께 와 계신데 메시지 기획팀 등은 굉장히 또 신선한 그런 조직명이기도 합니다. 민선 7개월 출범하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조직 개편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해서 이 멤버 체인지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부산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정책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환경기능을 보강했고 여기에 맑은 물 정책국이라고 해서 이 맑은 물이 우리 부산 내 양대 숙제 아닙니까? 맑은 그렇죠. 물과 이 공항 문제 네. 이게 우리 양대 숙제라고 하면은 맑은 물 부분에 관하여 이걸 전담하는 국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미래 비전을 발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장 전략 본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동북아 해양 수도는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와의 여러 가지 협력이 강화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또 동북아 평화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부산의 도시 외교 기능을 대폭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도시 외교과를 신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교과에서 남북 문제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산 부울경 지역은 우리 국가에서 이 물류 기능이 가장 뛰어난 곳이고 입지적으로도 물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해공 소위 하늘길, 땅길, 바닷길의 어떤 연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장하는 물류 정책관 이라고 하는 이 국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트라이포트도 만들고 그 트라이포트 상호 간의 관계도 엮어 나가는 막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과의 이런 시정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미 그 취임 초부터 OK 1번가 사이트를 운영하시면서 그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도 받아들이셨고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내놓으셨고요. 이제는 또 시즌2가 나왔잖아요. 네, 지난 12월에 개편돼서 시즌2가 나왔는데 3,0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연산 뉴스테이 건에 대해서 직접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 핫 이슈인데 부산의 이 시민청원도 핫 이슈가 돼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 시즌2에는 지금 가장 많은 청원이 오는 데가 바로 뉴스테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민선 6기인 서병수 시장 때부터 9건의 그 청원이란 그 뉴스테이 사업이 취소가 됐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17건이 취소되고 그 나머지 지금 9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하여튼 시민의 편에 서서 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 공론화가 상당히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정책에 대한. 사실 이 사업이 이제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중단되기도 하고 또 재개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BRT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떤 분들은 뭐 결국 계속할 걸 갖다가 3, 4개월 동안 공연히 놀게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BRT라는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대중교통 수단을 인 버스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부산을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아하 이게 성공을 하려면 버스 노선 자체를 바꾸어야 이 성공될 수 있겠구나. 중공연제 문제도 개선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 안전의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데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결론을 의견을 가지고 이제 BRT 문제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오페라 하우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부산인데 그걸 무시하고 1,500억의 시비 부담을 주게 만들고 예. 또 운영비도 1년에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화 공연 시설과 또 역사 문화 시설 등과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하나의 부산 문화 발전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그 상당한 기간 중에 논의를 마치고 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800억의 자금을 갖고 와서 시의 재정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 공사들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BRT도 오페라 하우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지금 소리가 나지 않고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 말씀드립니다. 아직 임기 초반이시라 이런 질문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민선 7기가 마무리될 때 어떤 시장으로 시민들에게 남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또 연계해서 부산 시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 말씀해 주시죠. 이 상당히 최근 근래 한 20년을 거치면서 예. 끝없이 쇠락해 왔습니다. 인구도 줄었고 또 경제도 점점 힘들어졌고 이래서 또 부산 시민이 원하는 수건들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슬로건이 뭐죠? 다이나믹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또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부산에 와서 느끼는 것은 바로 다이나믹한 부산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그야말로 다이나믹 부산을 다시 살려내서 부산의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힘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수건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김현정 기자도 한 사람의 네. 부산 시민으로서 시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준다면요. 후보 시절부터 OK 1번가를 개설하면서 정말 소통을 중요 화두로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시장이 되고 나서도 정말 사람 중심, 소통을 가장 또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OK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와 혁신 가장 그 앞에 서서 또 부산의 변화와 발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